20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풀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가 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기에서는요.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나와 있고요. 접두사 앞에 컬러를 나타내는 영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나와 있고요. 접두사가 나와 있어요. 이 접두사는 의학 용어에서 컬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부터 잠깐 보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알바나 루코라는 접두사가 오게 되면은 루코사이토시스 이런 용어도 있고요. 알바나 루코가 오게 되면은 흰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알바에는 뭐가 있냐면 알비니즘이라고 해서 백색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에 알바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알바는 여기 뒤에 붙는 ISM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비니즘은 하얀색의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서 색소를 나타낼 수 있는 세포가 적은 거죠. 그래서 막 머리카락 색깔도 탈색이 되듯이 노란빛으로 나게 되고 털 색깔도 이제 탈색이 되고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창백한 경우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인 경우에 알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코라는 말이 붙어도 흰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루코사이트라고 하면 백혈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이트라는 말이 세포라는 뜻이고요. 흰색을 띠는 세포인데 어디에 있다? 혈중 내에 있는 세포, 루코사이트. 이럴 때 이제 루코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로로라고 돼 있어요. 초록색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클로렐라라는 약이 있듯이 그 약이 녹색의 아주 큰 이렇게 타블렛으로 생겼던 약재입니다. 그때 이제 클로로란 말이 적혔듯이 이 클로로는요 초록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로와 관련되는 클로로라는 초록색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가리키는 시로나 플레보 또는 루테오, 짠소 이게 이제 노란색을 나타내는 용어인 거죠. 노란색을 나타내는 용어여서요. 이게 시로시스, 간경화증, 루테인 하면 황체 이런 용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짠소라는 의미도 옐로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이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아노 하면은 청색을 의미를 합니다. 청색을 의미를 해서요. 사이아노시스 하면 청색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청색증. 자, 클로로마 녹색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아노시스 청색증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이제 혈액 순환이 말초까지 가지 않으면서 말초 끝이요. 파랗게 질리는 증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얗게 되는데 너무 심하게 피가 쏠리지 않게 되면은 파랗게 보여져서 이 말초 끝부터 파랗게 질려있는 증상이 보여지는 것을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리스로 하면은 빨간색이 의미를 가지고요. 적혈구라는 뜻이죠. 적혈구라는 뜻의 에리스로사이트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멜라노는 검정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멜라노마 하면 흑색종으로 우리 피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의 하나입니다. 자, 폴리오는 회색이라는 의미를 가져서요. 회색은요, 그레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는 폴리오, 그 다음에 퍼퓰로 하면은 우리 보라색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에서 나오는 맞게 연결된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요. 옐로우가 잔소라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린은 클로로고요. 화이트는 루코나 알바가 와야 될 거고요. 블랙은 멜라노가 와야 되겠죠. 그레이는 폴리오가 와야 되겠죠. 네, 아마 찾는 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204페이지 6번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문제들은 접두사, 전미사, 결합형 용어,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disease라는 영어가 나와 있고요. disease는 질환이나 병이라는 용어죠.
disease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 봤더니 psycho, patho, physio, photo 그리고 그노소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짝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뒤에 짝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건 그 용어는 무언가 뒤에 붙어서, 무언가 앞에 붙어서 뒤에 무언가가 붙겠죠.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뒤에 짝대기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코 하고서는 짝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로지를 하나 붙여봤어요. 그러면 사이코는 정신이란 뜻이에요. 정신, 마음. 자, 로지는 학문이나 학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콜로지 하면은 정신과를 의미를 합니다. 사이콜로지 하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피지오 하고 짝대기 로지 제가 로지를 붙였어요. 이거는 피지올로지 하면은 해부 및 생리학이라고 해서 피지오는 신체를 의미를 합니다. 신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알아보는 학문, 해부 및 생리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토가 나오고 뒤에 짝대기가 있죠. 포토포비아라고 하면은 광선공포증. 자, 여러분들 포토는 아실 것 같아요. 포토는 사진이라든지 광선, 빛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포비아는 공포를 얘기를 합니다. 공포증, 무언가에 자기가 어디 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공포가 생긴다. 아니면은 뭐 밀폐된 데 가면 공포가 생긴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포비아입니다. 그래서 포토포비아 하면은 광선공포증. 근호소가 나와 있는데 근호소는요. 기억이라는 뜻 또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진단 용어 중에서 증상 용어 중에서 근호소 앞에다가 A가 붙고 뒤에 IA라는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아그노시아라고 해서 기억상실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disease, 질환이나 병을 의미하는 접두사 또는 전미사를 찾으려고 해요. 봤더니 패소가 나왔어요. 패소, 짝대기가 되어 있죠. 요거는 패소하고 로지를 제가 붙였더니 요거는 병리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병리과가 뭘까요? 병리과는요. 실제로 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병의 원인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패솔로지라고 하면은 어디 암이 생겼다. 어느 부위를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 이럴 때도 패솔로지라고 하죠. 왜? 이 조직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하는 진단과죠. 그래서 패솔로지 해서 이 패소가 질환, 병과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죠? 답은 2번이죠. 자, 206페이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18번 문제도 신체와 관련되는 용어죠. 요거는 접두사 전미사라기보다는 신체 아니면 방향성 요런 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고르라는 거죠. 자, 먼저 나오는 거는 돌소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돌소는요. 등 쪽이나 뒤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볼 때도 돌소라는 말이 되면은 등, 그러니까 뒷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브도만이라고 하면 배 쪽이죠. 배는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반대 용어예요. 돌소에 대한 의미가 어브도만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superior는 뭐뭐 위쪽. 이거와 같은 above는 뭐뭐 위에 맞는 용어죠. superior는 above를 의미를 합니다. cephallo는 머리, 그렇기 때문에 head, 머리 같은 용어죠. 자, 그 다음에는 inferior 하면은 아래쪽, below 하면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anterior 하면은 뭐뭐 앞에, 그래서 before 뭐뭐 전에 이것도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나와 있죠.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돌소와 어브도멘은 서로 반대 용어다. 자, 210페이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서로 의미와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합형 문제입니다. 조합형 문제여서 기억에는 단어가 나와 있고 뜻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맞는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뜻이 맞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먼저 여기에 스타시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 봤더니 스타시스는 출혈이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출혈입니다. 그래서 에피스타시스 하면은 에피가 뭐뭐 위에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는 출혈, 코피죠. 예, 우리 머리라든지 코라든지 뭐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위에서 나는 출혈, 코피, 에피스타시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피 같은 경우에는 코 자체 내에서도 날 수 있지만 뇌혈관의 문제에 의해서도 코피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를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은 코다. 그래서 에피스타시스 코피. 자, 그 다음에 팩시에는 고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맞습니다. 요것도요. 그래서 우포로팩스라는 건요. 우포로는요. 우리 여성생 식기의 난소를 얘기를 하죠. 난소 같은 경우에 임신을 하면서 배가 불렀다가 보면은 난소가 하나가 밑으로 처져 있다든지 그래서 똑같이 제 위치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인대를요, 다시 잡아당겨서 올려주는 고정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우포로팩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팩시. 뭐를 팩 하는 것 같잖아요. 팩시. 고정술입니다. 리시스. 리시스는요, 용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에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뭐에 녹는다, 분리된다, 이런 걸 리시스라고 하고요. 헤몰리시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헤모는요, 혈액인데, 혈액 중에서도요, 많이 적혈구를 의미를 많이 합니다. 빨간색을 띠는 혈액세포인 적혈구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헤몰리시스라고 하면은, 혈구 중에서, 혈액들 중에서 적혈구가 특히 분리돼서 파괴되는 질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몰리시스 아네미아라고 하면은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서 적혈구가 많이 파괴된 빈혈을 얘기를 합니다. 헤모스타시스, 스타시스가 있고요. 스타시스는요, 스탑이란 뜻이에요. 스탑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책에 잘못 나왔네요. 문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합이 아니라 스타시스는 스탑. 그래서 헤모스타시스는 헤모가 뭐예요? 피라고 그랬잖아요. 블러드, 적혈구 뭐 이런 건데 이게 스탑돼요. 피가 스탑. 지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합이라는 용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스타시스가요. 그럼 문합이라는 용어 알면 좋죠. 문합은 storm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문합은요. 관과 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문합술이라고 하고요. 바소바소스토미 네, 마소바소스토미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혈관과 혈관을 문합하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요게 맞지 않았죠. 스타시스가 스탑이라는 거 요거 답 조합형 문제니까 여러분들 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11페이지 4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41번 문제. 여기서도 이제 접두사와 관련되는 용어로 문제가 나왔고요. 다음 접두사 숫자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와 관련되는 접두사를 알아야 되겠죠? 숫자와 관련되는 접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ewly라는 접두사가 오게 되면은요, 0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newly. 그리고 여기서 un이나 모노 하면 한 개라는 뜻이죠.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 하면은 단핵구라는 뜻인 거죠. 프라임이 프로토 하면은 첫 번째란 뜻이고요. 바이, MB, DI 하면은 이 두 개의 양쪽이라는 뜻입니다. try는 세 개라는 뜻이죠. try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ry는 세 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쿼드리 테트라 하면은 네 개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쿼드리플레지 하면 팔다리 마비이다. 테트랄로지 하면은 네 가지 징후를 가진 질환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콰이너리 펜타. 요거는 숫자 5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요. 펜탈로지 하면은 5가지 징후를 나타내는 질환명인 거죠. 헥사는
6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연결된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테트라는 숫자 4를 나타내고요. 숫자 5를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펜타라고 그랬죠. 펜타. 그다음에 쿼드리는 숫자 쿼드리 하면은 숫자 4를 나타내는 거 맞죠? 2번은요. 트라이는 숫자 3을 나타낸다. 율리는 0, 헥사는 6. 그래서 보기 1번에 있는 테트라는 4를 나타내는 거고요. 5를 나타내는 거는 펜타이다. 214페이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이제 피부계통으로 넘어갔고요. 피부계통의 10번 문제는 우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드기에 의한 진단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용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각질층에 누공을 형성하는 질환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설명만 보고서는 딱 바로 그 용어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우선은 진드기는요. 우리가 이라든지 옴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드기나 이런 거에 감염된 피부질환 뒤에 누공이 온다, 각질층이 온다 이런 거는 어떤 질환이든 같이 올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드기가 키워드고요. 그러면 먼저 1번 보기부터 보면은 파오니키아라고 돼 있어요. 파오니키아. 자, 의학용어 외울 때는요, 조금 찢어가면서 외워야 되는 거죠. 파는 주의라는 뜻이고요. 오니코는 손발톱, IA는 병증. 그래서 파오니키아라고 하면은 손발톱 주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발톱 주의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퍼렁크라면 종기라는 뜻이고요. 피부를 통해 포도구균 또는 연쇄구균이 털주머니 피부기름샘에 침입하여 피부 및 조직 내 국한성의 급성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거다. 자, 포로케라토시스는요. 케라토시스, 각화증이죠. 포로가 땅구멍입니다. 그래서 땅구멍이 막히는 질환을 땅구멍 각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도 지금 벌레가 원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진드기가 원인이 됐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더마토코니오시스라고 하면 더마토는 피부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코니오가 먼지예요. 미세먼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폐에 들어가서 쌓이는 거, 피부에 쌓이는 거. 그래서 피부 먼지증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더마토코니오시스 피부 먼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드기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원인이 먼지네요. 자, 그리고 얘는 파라오니키아는 손발톱병증,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진균일 확률이 커요. 곰팡이균 같은 거. 자, 퍼렁클 종기는요, 세균들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구균, 연쇄구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세균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포로케라토시스 땅구멍 각화증 같은 경우에는 땅구멍, 땀샘이 막혔기 때문에 땀에 이물질과 관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진드기가 원인이 되는 보기는 스카비스예요. 스카비스는 뭐냐면 옴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옴, 리케치아, 병원체인 진드기가 옮기며 살 속으로 파고드는 소양증이 심한 질환, 각질층이나 누공이 형성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다른 피부 질환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카비스는 옴이라는 뜻이에요. 옴 진드기에 감염된 거. 그래서 원인 질환을 찾아서 보기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4번인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223페이지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51번 문제는요. 피부과의 처치와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피부과 처치와 관련되는 용어고요. 자, 데브리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데브리드먼트라는 거는요. 괴사 조직 제거술이에요. 그래서 좌멸, 괴사, 조직 제거술,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브리드먼트라고 해서요. 괴사 조직을 떼내 나가는 거. 피부의 괴사 조직을 떼내 나가는 거, 오염 조직을 떼내는 시술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이렇게 화상 같은 걸 입어서 갔어요. 화상을 입어서 갔다든지 또는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여기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막 많이 묻어서 팔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조직, 지저분한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거를 우리는 데브리드먼트, 좌멸 괴사 조직 제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의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가 증가한 상태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WBC가 증가한 상태. WBC라고 하면은요, 백혈구잖아요. 백혈구가 증가한 상태에 관련된 용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보라는 문제냐면은 접두사와 전미사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코리아라고 하면 루코, 화이트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루코, 뒤에가 리아가 붙었어요. 리아는 흐르다. 네,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흐르다는요, 뭔가 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콧물이 흐르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뭔가 물 같은 게 흐르는 거를 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코리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얀색 물질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성 생식기에서 나오는 냉이나 대하, 질이나 자궁경부의 염증에 의해서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질 분비물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리스로사이토시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에리스로는 루코랑 또 다르죠. 에리스로 레드를 뜻합니다. 레드를 뜻하고요. 에리스로는 레드를 뜻한다. 그러면은 레드는 뭐냐? 레드는요, 빨간색이죠? 그럼 요거는 적혈구를 많이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루코 화이트가 나오면은 혈구 세포 중에서 백혈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리스로가 나오면은 적혈구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리스로 적혈구의 세포증이에요. 즉 적혈구 세포가 많아진 질환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루코페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루코페니아 같은 경우에는 루코 하얀색이 페니아는요. 결핍이에요. 결핍 또는 감소,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코사이토시스는요, 백혈구 세포 증가증, 루코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마크로사이토시스는 큰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백혈구 증가증 나왔네요. 루코사이토시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는 뭐니에요?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폴리라고 되어 있고요. 폴리라고 되어 있고요. 폴리는요, 뭔가 많아진 거를 얘기를 하고요. 사이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요것도 적혈구 증가증, 적혈구가 많아진 증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리스로사이토페니아죠. 요거는 적혈구 감소증, 적혈구 세포가 감소되어 있다.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토시스 하면 레티큘로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 그럼 우리가 혈구에서 그물이 어디예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어디에 있죠? 말초. 네. 그래서 말초혈관의 세포가 증가되어 있는 거, 레티큘로사이토시스, 그물 적혈구 증가증. 자, 그 다음에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 그래서요. 스롬보는 혈소판 세포가 감소되어 있다. 예, 그래서 페니아가 붙었죠. 페니아가 붙었으면은 뭔가 감소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스롬보사이토시스 하면은 혈소판 증가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감소니까 페니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스롬보사이토 요게 혈소판. 231페이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특수 림프구의 이름은 무엇이냐? 보기에서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슴샘은요, T셀입니다. T셀. 예. 그래서 T셀에서 사이머스 글랜드, 우리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T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볼게요. 레티큘로사이트,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요거 그물 또는 망상 같은 용어입니다. 망상적혈구. 망상적혈구는 결국은 모세혈관을 얘기를 합니다. 림프, 모노사이트, 단핵구고요. 단핵구는요, 백혈구의 하나입니다. 히스토사이트, 조직구, 대식세포, 우리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뭐예요? T셀.